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29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고 또 시장의 기대감을 키운 소식은 바로 미중 간의 정상회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30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어제 뉴욕 증시를 들어올린 재료이기도 한데요. 그러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한국에서 꽤 긴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나서 가장 먼저 펜타닐에 관해 질문할 것이라고 하네요. 네, 펜타닐을 시작으로 이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또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등 무역 의제와 관세 등 논의할 내용이 상당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중국의 사정전회가 어제 폐막하면서 미국의 제재에 맞선 첨단 기술 자립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각종 제재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하게 되네요. 네, 중국도 이제 강대강으로 대응하면서 쉽게 뜻을 굽힐 입장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을 이어오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뉴욕 증시는 연일 미중 무역 갈등에 좌우되는 모습입니다. 며칠 동안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에 투자 심리가 흔들렸었는데요. 밤사이 백악관에서 두 정상이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자 시장은 결국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가 0.31%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8%, 0.89% 뛰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부진하던 빅테크 기업들도 투자 심리가 반전되면서 대부분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 넘게 올랐고요. 이어서 아마존의 월마트가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새로운 AR 쇼핑 가이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1.44%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장 마감 후에 엔스로픽과의 파트너십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엔스로픽은 구글의 맞춤 설계칩인 TPU를 최대 100만 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구글이 지금까지 체결한 가장 큰 TPU 공급 계약으로 규모는 약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오전장에서 5%가량 떨어지던 테슬라는 결국 투자 심리 호전에 힘입어서 오늘 2%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후에 월가에서도 대체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미주호증권에서는 테슬라의 AI와 로보택시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450달러에서 485달러로 올려잡았고요. 이외에도 도이치뱅크나 트로이스증권 등도 줄줄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브로드컴은 전반적으로 오늘 반도체주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1.17% 올랐고요. 반면에 월마트는 아마존이 새로운 AR 쇼핑 툴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소폭 떨어졌습니다. 한편 조금 전에는 반도체주에 또 호재가 나왔죠. 인텔은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분기의 매출은 13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순이익의 경우에는 4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전에 166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 극적인 실적 개선을 이뤘습니다. 또 인텔은 자사칩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면서 내년까지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소식이 현재 시간외 거래소 주가는 7% 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주요 이슈도 확인해보면 오늘 투자 심리가 호전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갈등이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벳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대해서 브리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0일에 시 주석과 양자 회담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의 90일 관세 유예 시한인 11월 10일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세율은 물론 히토류나 대두 구매 등 이 주요 현안들이 어떻게 풀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내일장 관전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모두 오늘 밤에 나올 CPI 지표에 쏠려 있을 텐데요. 먼저 현재 컨센서스부터 보면 9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3.1%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경제학자들은 이번 CPI가 나온 이후에 증시 변동성은 평소보다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JP모건은 CPI 발표 이후에 S&P 500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을 약 65%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결과가 예상 밖으로 높게 나오지 않는 이상 연준이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역시 연준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시장을 놀라게 하려는 의도가 없다면서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관전 포인트는 내일 나오는 수치가 12월이나 그 이후에 추가 인하를 뒷받침할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말까지 금리가 50베이시스 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 금리 인하 트레이딩에 약간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채금리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최근 국채금리는 유가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10년물 금리가 0.05%포인트, 2년물 금리도 0.04%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가 5%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면서 러시아 최대 석유 기업 2곳을 제재했는데요. 앞으로 두 회사가 생산한 석유 수입이 금지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유가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은행 ING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러시아의 석유 수출에 가해진 충격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다시 랠리에 나서면서 이번 주 하락세를 일부 만회했습니다. 그간의 하락세가 숨고르기일지 혹은 모멘텀이 끝일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직 금의 펀더멘털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간밤 JP모건도 이번 금값 하락은 건전한 조정이었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은 계속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를 등에 업고 기사회생한 인텔의 실적부터 살펴보죠. 시장 기대치를 넘는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과 순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특히 순익의 경우 41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 166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호실적의 인텔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만 90% 점프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취득 이후 처음으로 나온 숫자들이라 특히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4분기 가이던스는 최대 138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실적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도 아직 성장 궤도에 완전히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러운 시점임을 나타내고요. 트럼프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파운드리 부분이 살아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이번 분기 관련 매출도 모두 내부 거래에서 나왔고 홀로 2% 뒷걸음질 치면서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선 양자 컴퓨팅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살리기에 나섰던 것처럼 지분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인데요. 아이온키와 리게티 컴퓨팅, D-Wave 퀀텀 컴퓨팅 등이 언급되면서 장 초반 주가는 최대 20%까지 널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들썩이자 상무부는 현재 어떤 기업과도 협상하고 있지 않다 진화에 나서면서 일부 종목은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 국가 전략 산업을 대상으로 연급 후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인텔을 비롯해 리튬 아메리카스, MP 머티리얼즈 등이 트럼프 픽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가 자금 세탁 이슈로 미국에서 퇴출당한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을 사면했습니다. 앞서 증권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법무부까지 나서면서 이 자오창펑 CEO는 회사 직함을 내려놓고 43억 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징역형을 면했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사면이 바이낸스의 미국 시장 복귀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계 역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단속이 종료됐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사건이다 평가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자오창펑이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가상자산 업체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사면을 받아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층 더 끈끈해진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브로맨스도 살펴보죠. 삼성이 테슬라의 자체 AI 칩셋인 AI5 제조에 참여합니다. 앞서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석 달 만에 추가로 전해진 희소식인데 TSMC가 독점할 것으로 전해졌던 AI5 생산까지 맡게 되면서 파운드리 사업이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부진 탈출에 목마른 삼성전자로선 이번 추가 수주는 가뭄에 내린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낮은 수율과 고객 이탈로 최근 수년간 매년 수조 원대 정도
적자를 내면서 분사설까지 나왔었고 3분기 역대급 호실적에도 이 파운드리 부분만큼은 여전히 적자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터라 더욱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기차 업계에는 미국의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수요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리비안이 한 달 만에 또다시 감원에 들어가는데요. 전체 인력의 4% 수준인 600명을 추가 감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부진을 조금이나마 털어내나 싶던 찰나 나온 이번 조치로 리비안은 연간 전망치도 내려잡았는데요. 내달 4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애플이 영국에서 수억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이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판단 내리면서인데요.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은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를 약 15억 파운드, 우리 돈 2조 8천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내달 열릴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부진을 털고 간만에 아이폰 효과로 숨통이 튀나 싶던 애플인데 밀리고 또 밀리는 AI 로드맵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국의 규제 리스크도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3,900을 터치했지만 아쉽게도 뒷심이 부족해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이슈 타고 오른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픈AI와 만나 국내 AI 데이터 센터 구축 및 사업 협력 방안의 논의에 나섰다는 소식에 전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픈AI는 23일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청사진 보고서를 발표하고 소버린 AI 구축과 글로벌 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는데요. 오픈AI가 가진 대규모와 안정적인 배포 역량을 접목해서 국내 도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오픈AI 측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지도 재차 강조했는데 크리스 리 헤인 오픈AI 글로벌 대외 협력 최고 책임자는 한국 내 데이터 센터 구축 이니셔티브를 작동시킬 것이라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은 오픈AI가 직접 투자하거나 공동 운영하는 등 여러 옵션을 열어두고 정부와 민간 파트너와 입지 모델, 운영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국내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자 관련주인 전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LS 마린 솔루션이 6.14%, 가온전선이 3.11% 올랐고요. 이어서 일진전기와 LS가 2%대, 대한전선이 1%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양자 컴퓨팅 산업이 미국 정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아이온큐나 리게트 컴퓨팅, D-Wave 퀀텀 등 주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대가로 상무부에 일정 지분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외신은 이번 논의가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 산업을 본격적으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첫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상무부가 제시한 지원금은 기업당 최소 $1,000만, 우리 돈으로 약 144억 원인데 중국이 양자 컴퓨터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기술 발전과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이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어제 엑스게이트가 24.3%, 사토시 홀딩스가 14.16% 올랐고요. 이어서 한국 첨단 소재가 10.72%, 또 KCS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의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인프라에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에 풍력 에너지주들이 들썩였습니다. 블랙록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기업 비나그룹이 한국에 투자 의향을 밝혔는데요. 비나 측은 태양광과 육상, 해상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솔루션 프로젝트와 차세대 AI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연계형 전력망 대응 AI 데이터 센터, 또 대한민국 정부와 상호 합의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투자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총 투자는 500메가와트급 규모 태안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와 384메가와트급 규모 욕지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20조 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인프라 고도화와도 맞물려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후부는 이번 투자를 마중물로 삼아서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전력개통과 AI 데이터 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소식에 풍력 에너지주들이 주목받았는데요. CS 베어링이 12.08%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효성중공업이 7%대, 이어서 유니슨과 LS 마린 솔루션, DGP가 6%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동안 크게 올랐던 2차 전지주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전날 테슬라는 3분기 매출액이 281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0.5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컨센서스인 0.54달러를 밑돌았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기업 이윤이 감소한 게 테슬라가 처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증권가에서는 나왔습니다. 지난 9월로 종료된 미국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에 서두른 결과로 매출은 늘었지만 관세와 구조조정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기업 이익의 예상보다 빨리 적신호가 켜지면서 주가가 우하향 곡선을 그린 점은 국내 주요 2차 전지주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마감상 보면 에코프로 BM이 3.51%, 에코프로머티가 5.9%, 에코프로가 6.75% 낙폭 보였고요. 자이글과 신성 ST도 각각 6.93%, 7.25%로 약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대단합니다. 국내 증시는 사상 처음으로 장중 3,900을 터치했지만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끝에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하락과 상승, 다시 하락을 경험한 투자자들 사이에선 정말 현기증 나는 시장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코스피 이달 들어서 일평균 일중 변동성이 4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오늘도 변동성이 큰 현기증 장세 이어질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1%, 코스닥은 0.8% 하락했습니다. 엿새 연속 신고가 강진을 이어온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미중 갈등이 재부각되자 하락 출발한 시장. 하지만 코스피 장중에 반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900선을 돌파했었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한미 무역협상 관련 소식이 나온 이후에 환율이 급등하자 결국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어제 환율이 상승하며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유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9원 80전 상승해 1,439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엔 1,440원도 돌파했었는데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를 비롯한 한미 통상협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도 유가가 급등하며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36원 80전을 기록했는데요. 환율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오늘도 장중에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어제 메이저 수급 주체는 국내 증시에서 등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4,1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기관도 4,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7,5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1,224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 역시 14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개인만 홀로 1,700억 원 넘는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변동성 대체로 컸습니다. 9개 종목이 일제히 조정받았는데 SK하이닉스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결국에 0.6%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만 항공엔진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4% 넘게 뛰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전 거래일 급등했던 2차전지 대표주 에코프로 형제가 각각 4%, 7% 가까이 내렸고요.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 HLB 등 일부 제약바이오 대표주만 상승했습니다.
반짝 상승하더니 다시 주춤하고 있는 2차 전지. 이게 정말 대세 상승의 초입인지 아니면 단기 반등에 그치는 건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삼성증권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연관해서 2차 전지 섹터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의 39%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 내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터리 수요는 2030년까지 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형 LFP 기반 중국 점유율이 90%가 넘는 ESS 시장에서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 정책으로 중국의 ESS 비용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LFP 기반 ESS 양산을 시작한 한국 배터리의 경우 무관세를 이점 삼아서 현지 ESS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증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미국 내 전기차 의무화 폐기 이후에 전기차 수요 성장 역시 제한적이라 AI 관련해서 ESS 수요 증가만으로 북미 가동률 개선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별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ESS 양산 셀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일부 장비와 부품주에서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소재 업체의 경우에는 투자 매력도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 드디어 미국의 9월 CPI가 발표됩니다. 이를 앞두고 어느 정도 대기 심리 커질 수 있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위해 현 전선을 동결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뜻을 모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관련주 강한 흐름 이어갈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세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다음 주에 만난다고 백악관이 확정을 하면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프리마켓에서는 관련주들이 이를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투톱 반등합니다.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 1.3% 오름세 97,8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8% 오름세로 492만 2천원. LG에너지솔루션도 0.9% 가까이 상승합니다. 451,500원에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77% 오름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승했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0.4% 가까이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1.2% 오름세입니다. 25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6위권까지도 살펴보시죠. 알테오딘 상승세 이어갑니다. 0.44% 오름세로 45만 5천원. 에코프로 BM이 반등합니다. 1.3% 가까이 오르며 16만 1,400원. 에코프로 보합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2% 오름세 33만 6,500원. 펩트론이 0.2% 상승하면서 25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파마리서치 보합권입니다. 우리 시장 다시 3,900에 도전합니다. 미중 회담 기대감과 고환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특히 오늘도 장중에 변동폭 커질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정 발표를 했는데 말레이시아 들렸다가 일본 들렸다가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 만나고 이제 또 시진핑 만나고 이게 참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네. 발표를 하면서 그게 뭐 전반적으로 뉴욕 금융시장 시황의 뭐 첫 번째 꼭지로 그걸 네. 다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어쨌거나 지금 이제 발표는 예정입니다만 거의 뭐 확실시 됐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한미 회담, 그 다음에 미중 회담 잡혀 있고 한중 회담은 아직까지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네네. 뭐 사중전회가 어제로 끝났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중국발 혼란스러운 각자 입맛에 맞게끔 막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어서 중국은 역시 뭐 경제도 그렇고 정치적인 면도 그렇고 보면은 코끼리 만지는 느낌이에요. 코끼리? 예. 아, 이거 만지면 코 만지면 이건 무슨 길쭉한 뭐 같고 예. 알 수가 없다는 몸통 거죠. 만지면 벽 같고 무슨 다리 만지면 기둥 같고 이런 중국이긴 합니다. 예. 와 저는 오늘 아침에 와서는 비욘드 미트부터 살폈는데 아, 야 이 주식 웃기네요. 2019년 7월에 239불 갔으니까 예. 2019년 네네네. 코로나 오기 전에 그러다 코로나 때 48불까지 뚝 떨어졌다가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더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220불 갔던 게 그 다음에 완전 꼬로박아서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린 게 몇 년째인데 불과 일주일 전에 50센트였습니다. 네. 주당. 거의 이거 민주식이잖아요. 민주식이죠. 예, 이거 예. 근데 관심 있게 보신 이유가 요즘 하도 이제 난리를 치니까 어제 뭐 비욘드 미트 얘기하는 거나 어제 우리 코스피나 뭔 차이가 있나 싶죠. 그렇게 잘 가다가 오후에 왜 그렇게 자빠지죠? 변동성이 처음에 엄청 시작할 크죠. 때 예. 아주 미국장 뭐 반영해서 급락 출발 그러다가 그냥 바로 출발하자마자 땡겼는데 오후에 들어서는 그대로 또 토해내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야 무빙 보소 이러는데 무빙은 현란합니다만 네네. 아니 투자자- 어제 뉴욕 증시도 그랬어요. 새벽에 뉴욕 증시도. 뉴욕 증시도 예. 네. 엄청나게 변동성이 컸어요. 예. 그러니까 이 뭐 시장을 진짜 이거 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요즘 좀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시장에 대한 포모 현상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데 약간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또 새로운 시각을 한번 들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자산운용 이준석 상품전략실 실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뭐 저희가 먼저 주절주절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우리 실장님 한번 어차피 뭐 시장에 딱 그거 접촉하고 계시니까 미국장 요즘 굉장히 좀 이렇게 좋긴 합니다만 좀 나름대로 흔들리기도 하고요. 우리도 만만치 않은데 미국장 먼저 한번 점검해 주시면요. 네, 일단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에서 예. 모든 핵심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고 네. 미국의 성장을 이끄는 거는 AI 투자에서 비롯되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한 확산이 지금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에 시장에 상승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일부 차익 실현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비욘드 미트 같은 그런 밈 주식에도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 시즌 2의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은 실질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반드시 AI가 결국에는 결과값을 낼 거라는 저희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성장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되는 미국의 테크 기업이라던가 예. 여타 이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대신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들이 너무 많이 넘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각국에서 재정이 확장적으로 펼쳐지는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이 좀 미국 시장에 집중되면서 그러한 급등락이 지금 이어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차익 실현 욕구가 아무래도 많은 거죠. 뭐, 차익 실현 욕구? 예. 뭐 뒤에서도
캐시우드가 네. 이제 그쪽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네. 주가가 좀 급락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 차익 실현 욕구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시장에서 약간의 좀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정도의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시장 자체가 그러면 꺾일 거냐 네.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좀 기간 조정을 받고 가는 것들이 이제 가장 좀 건전하게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은 미래에 대한 성장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위증시만 놓고 봤을 때도 보면은 이제 뭐 AI 산업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과 관련된 거라든지 빅테크 말씀 주신 또 최근에는 양자 컴퓨팅 쪽도 뭐 연방정부 뭐 자금 참여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 성장주 쪽으로 확실히 좀 떨어지면은 기다렸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이런 양상인데 이게 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만 예. 이제 이런 거죠. 금리가 인하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의 성장 주식들이 사실 밸류에이션을 앞당겨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런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 특히 이제 뭐 양자 컴퓨팅 같은 예.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전략 산업으로 지금 편입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산업들은 사실은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5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저희가 이제 감을 잡기는 힘들지만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확실한 미래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과 무관하게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앞단에 많이 급등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급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주식으로 넘어와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AI와 관련해서 실적이 현재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들은 급락이 나오더라도 금방 회복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를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은 사실은 약간의 조금 노이즈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할 수 있고 또 다시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러게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현재만의 상황은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 그랬었던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이나 글로벌 상황 이따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만 우리 시장 어제도 우리가 뭐 3,900을 살짝 올라섰습니다만 오늘 분위기 봐서는 이거 3,900 안착 시도가 나오는 날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거 이게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외국인이 주도로 한 거는 인정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장중 밀리기만 해도 개인이 득달같이 사면서 지금 이게 지수도 안 밀리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간단 말입니다. 약간 2020년, 21년 분위기하고 비슷해지는데 요 개인 매수세 요걸로 외국인 매도 이겨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개인이 그러니까 21년도 1월 달에도 이제 동학개미 운동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개인이 이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네. 예.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형주들 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해서는 사실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죠.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에 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거는 꾸준한 외국인 수급, 그다음에 네. 기관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를 안정적으로 좀 받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개인의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일정 부분 좀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의 뷰가 바뀌었느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시장의 뷰는 전혀 바뀌지가 않았고 최근에 이제 환율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환율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00원, 1,460원 뭐 이 정도를 이제 1,441원 뭐 이렇게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부담감을 느끼면서 일부 조금 포지션을 줄이는 부분들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환율에 대한 이슈가 저희가
뭐 지금 이제 다시 뭐 1,300원대로 내려가고 1,200원대로 내려가고 그런 흐름은 이제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업이 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조금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한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개인들의 지금 이제 증시 대기 자금이나 아니면은 뭐 예탁금 같은 경우에도 80조 원을 넘은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3,900선을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위주로 좀 시장이 반등하는 예. 부분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뒤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81조 원까지 네.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고 지금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동시에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반도체 위주로 해서 업사이드가 지금 크게 열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 2020, 21 그때 이제 팬데믹 랠리 때 코로나 랠리 때 그때도 삼성전자 10만 전자 넘어가자 뭐 12만 전자 이러고 있었고 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그때는 뭐 웬 마바라들이 나와가지고 반도체 망하니까 다 팔고 2차 전지 몰빵하라고 난리들 치고 할 때인데 그게 솔깃할 정도였으니까 예. 그런 어떤 혹세 무민의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스토리나 실적이나 뭐 앞으로의 뭐 그동안 사이클 했습니다만 사이클 차원을 넘어서 반도체는 요번이 차라리 더 2020년, 21년보다 더 나은 상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20년, 21년에는 사실 그 PC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에 대한 대체 수요들이 이제 급증했었던 시기고요. 왜냐하면 네.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정부에서 나눠준 이제 그런 소비 금액들이 이제 폭증하면서 그 교체 수요가 있었던 부분들이 사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제 디램에 대한 수요를 좀 폭증시켰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익이 좀 감소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디램이 언제 가장 폭발적으로 이제 올랐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초기에 지어질 때 그때 이제 엄청나게 랠리가 나왔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소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이 훨씬 더 강력한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다른 타 방송에 나가서 8월 말까지만 해도 반도체에 대해서 되게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9월 초에 이제 뷰를 바꾸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게 이제 큰 변곡점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8월 말까지만 해도 국내에 있는 애널리스트 미팅이나 아니면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이었거든요. 레거시 디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HBM 얘기만 했었죠. 그때 수요가 없고 DDR4, 5의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들은 일시적이고 꺾일 거다. 이제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가 처음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난 해기 때문에 HBM에 대한 뭐 포가 나오더라도 전반적으로 가격은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초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수주잔고에 대한 이제 그 예상치를 발표를 했는데 모든 시장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이제 수주잔고를 발표를 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HBM에 대한 수요도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기존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업데이트 그런 수요로 인해서 디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애플이 이제 DDR4X에 대한 부분들도 삼성전자에 이제 장기 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디램에 대한 그 레거시 디램에 대한 수요가 폭발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HDD에 대한 수요들이 이 SSD로 넘어가는 이제 낸드 쪽에서에 대한 수요들도 폭증하는 부분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의 학습에서 이제는 추론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은 더 폭증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9월 초에 좀 뉴스들이 집중이 되면서 이 추정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바로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8월 말부터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가격을 올렸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소부장들은 기관 쪽에서 조금 매수를 했었던 예.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연속적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시장을 봤을 때는 2년, 3년은 저희가 예상하기 힘들겠지만 내년도 상반기, 즉 이제 26년도 한 해에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시장은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의 핵심적인 주도주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샘 알트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지르는 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동안 뉴스의 흐름을 봐서 메타도 어디도 뭐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짓습니다. 이것만 합해 보더라도 얼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저기 줄 세워놓고 계약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야, 다음 순서 저 번호표 뽑아서 좀 기다려봐라. 우리가 물건이 좀 딸린다. 네. 이래도 될 것 같은 정도로.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오픈 AI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겠다고 했잖아요. 소장님 언급해주신 19금 해제. 19금 해제. 예, 그것도 그렇고 이거 도덕 경찰 아니라고 했다라는 거는 샘 알트만 얼굴 보세요. 예. 그런 거 하게 생겼잖아. 예, 그러니까 돈 벌겠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 네. 결국에는 이것도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뭐 챗 GPT로 월마트 쇼핑도 할 수 있고 네. 이러면은 뭐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탄탄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 부담이 되는데 또 이게 말씀 주신 대로 뭐 내년 상반기 아니면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반도체 그런 호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비싸다고 생각할 때가 또 샀어야 되는 타이밍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제 하이닉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도 영업이익이 81조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 정도로 이제 그냥 저희가 POR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서부터 업사이드는 한 2배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배? 두 배? 네, 2배 정도가 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SK니스 지금의 막 100만 원 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아,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증권가에서는 이 가격에 대한 이익 추정치를 약간 상향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데 대부분의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텐베거가 나는 종목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예. 초기에 올라갈 때는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수급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이게 점진적으로 네네. 올라가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익에 관련한 부분들은 쇼티지가 발생한다라는 부분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는 말씀을 예. 드렸는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약간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방산에서만 뭐 매출이 있었는데 글로벌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일어났었고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재로고 저희가 봐야 되겠죠. 근데 중간재는 사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일어날 때 전방 산업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을 때 그 수혜를 중간재가 오롯이 다 누릴 때가 가장 폭발적으로 그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지금 딱 그런 구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전방에는 사실 뭐 GPU라던가 뭐 ASIC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다음에 각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각자 만들어내는 반도체들이 다양화지지만은 HBM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만 이제 사실 이제 소수의 업체들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요는 더 집중되고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사실은 전통 반도체에서 이익이 안 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사실은 항상 오랫동안 시클리컬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예, 예. 그랬죠. 이게 이제 저평가를 예, 받았는데 예. 이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력이 있고 근데 이제 그 기간은 저희가 네. 조금 길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기간. 길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동안에 그동안에 어떤 노이즈가 있는지 시장이 변화가 되는지 아니면은 뭐 투자가 축소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가격까지는 저희가 못 볼 가능성이 있지만은 실제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이제 고객분들의 전략은 어떻게 되냐?
어제나 그제같이 외국인들이 조금 지금은 사실은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라 예. 환율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일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물량 때문에 주가 조정받는 거기 때문에 네. 주가가 조정 나올 때마다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코어로 가져가시되 소부장 일부를 좀 포함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우리 이준석 실장님 말씀드리니까 SK 하이닉스도 결국은 이제 100만 원도 갈 수 있다. 근데 오래 기다려야 된다. 100만 원 가면 지금에서 더블인데 예. 지금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는 뭐 한 4개월 남짓 만에 더블 났고 이수화학은 지금 뭐 한 일주일 만에 더블이 났는데 뭐 몇 년 기다려서 더블 날 게 아니야.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며칠 한 달 내로 더블 나는 거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몇 년 기다려갖고 2배는 양이 안 차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 그래서 사람한테. 소부장 소부장 말씀 주신 소부장 게 중에 뭐 없을까요? 네. 또 한번. 근데 그걸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솔직한 발언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단기간에 2배가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시장에 그러니까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이나 아니면 수주 잔고나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MLB에서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네, 기업인데 예. 약간 시장의 오해로 인해서 주가가 눌렸다가 이제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그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단기간에 이제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기업은 아까 저희가 이제 네. 서두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미래 가치를 갑자기 지금 반영할 수 있는 기업들.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소외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예측하기가 힘들고 맞아요. 만약에 뭐 반도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순서도로 봤을 때 순서도. 순서도로 봤을 예. 때 그 뒤에서 그러면은 미래 가치를 지금 앞당겨 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유리판 그 정도가 아마 밸류에이션을 좀 이렇게 갑자기 좀 당겨오면서 땡겨왔죠. 지금은 뭐 다 비싸죠. 뭐 다 비싼데 그러한 기업들이 갑자기 유리판을 뭐 애플도 도입하고 뭐 다른 기업들도 도입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양산 스케줄이 당겨지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유리판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약간은 뭐 정말 고수인 네. 분들이 정말로 좀 이렇게 길목을 노려서 잘 투자해야지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그런 업사이드를 크게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좀 소외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를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좀 뭐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CPI 또 발표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이제 고용 시장이 약간 둔화 조짐을 나타내니까 미 연준이 2차례 정도는 추가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나올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CPI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2달에서 3달 정도까지는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이제 그 관세가 부과되는 부분들이 만약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지,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이제 그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이 주고 있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메이크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의 수요가 탄탄하고 이 수요자들이 그만큼의 가격을 충분히 부담하고도 이걸 가져가겠다는 뜻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자 단으로 넘어가서는 과연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관세를 부담한 가격들, 올라간 가격들을 부담하면서 이걸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 근데 이제 이 가격이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 CPI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게 과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라던가 아니면 주택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CPI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뭐 크게 우려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우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좀 이렇게 퍼센티지가 좀 수치가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좀 조정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강보합권 0.6% 지금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3,868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1%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873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97,500원, SK하이닉스도 1.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48만 5천 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보합권 예상되고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04만 1,000원. HD현대중공업은 2% 강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59만 3천 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0.6%가량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76,800원. 기아가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5만 5천 원. 에코프로, 에코프로 모두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는 지금 보니까 호가 8만 2천 원으로 나오네요. 레인보로보틱스가 33만 2천 원 호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 펩트로는 1% 상승 예상됩니다. 리가캠바이오가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HLB가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44,450원 그리고 파마리서치는 2% 약세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ABL 바이오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8분 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이제 또 반도체 섹터 행보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또 뭐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간밤 또 유가가 또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아주 뭐 자랑스럽게 약간 뭐 얘기한 게 조만간에 이제 미국의 휘발유 값이 $2 아래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냥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유가를 갖다 저렇게 하루에 5%가 뭡니까? 그런 식으로 또 뛰어 올렸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탁구하겠죠. 또 유가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또 러시아 제재 풀 수도 있는 거고 만나네 안 만나네 어쩌네 하다가 결국 또 만날 거야 하는 거 네, 보세요. 네. 탁구 뭐 그렇게 되는데 야. 아니 아까 저기 조금 그 전력주 말씀하신 김에 저기 이 실장님 네. 아까 참 그 말씀이 재밌었어요. 미래 가치를 갑자기 반영하는 경우에 이제 주가가 좀 단기간에 올랐다가 또 상당 기간 소외될 수도 있다. 예. 뭐 유리기판을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LS 일렉트릭하고 뭐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어제 막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네. 근데 얘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실장님 말씀하신 미래 가치를 갑자기 반영하는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얘들은 지금 말이 되는 어떤 속도입니까? 둘 다. 판단하시기에.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태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AI 이제 기술 발전에 네.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던 게 예. 사실 이제 변압기하고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는 HBM이었는데 네, 예. 그게 이제 반도체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변압기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수요가 동시에 있는 거죠.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그다음에 노후화된 설비에 대해서 교체 수요가 이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뭐 미국의 이제 특파원분들이 이제 각 경제 채널에서 이제 방송을 해주시잖아요. 예. 근데 네. 특파원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전기밥솥에 밥이 식어 있었다. 수시로 정전이 와가지고 예, 수시로 저도 정전이 와서 왔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는 게 딱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것도 엄청나게 심각하구나. 그런데 이제 전기밥솥도 리셋이 되는데 네. 사실은 데이터 센터는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가장 편안하게 AI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거는 전력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수주 잔고를 보더라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실적을 보더라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요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꾸준하게 뭐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은 예. 그냥 눈 뜨고 나면은 상승이 있고 조정 받으면은 다시 또 사고 이런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최근에 이제 타이거에서 그 전력기기 탑3라는 ETF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예, 나왔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세계 기업에 대해서 비중을 20%씩, 20% 이상씩 투자하는 그런 ETF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건 제가 ETF를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투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실질적으로 어떤 섹터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투자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들도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해서 대형주로 조금 편입이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전력기기에서도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대형주 위주로 좀 바라보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좀 투자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그러면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어떤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생산을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계속 좀 증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세계 기업은 꾸준히 좀 우상향을 편안하게 좀 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장님 아까 조금 그러면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거나 덜 간 쪽을 관심을 갖지 하신 중에 바이오를 언급하셨는데 우리 이정민 앵커가 요즘 밀고 있는 SBR 중에 B거든요. 아, 네. 이 줄만 하면 등장하는 SBR. 반도체 세미컨덕터의 S하고 로봇까지는 잘 갔는데 예. 가운데 B가 요새 그거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좀 조금만 더 좁힐 수 없을까요? 바이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종목 말씀하시는 게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예. 회사 이름에 바이오자 들어간 게 좋습니까? 회사 이름에 약품이나 제약 들어간 게 좋습니까? 오늘 소장님 뭔가 사짜 냄새 나요. 약간 바이오 약품. 저는 네. 약간 함정 파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거는 같고요. SBR은 사실 되게 인사이트 있는 SBR? 느낌 오죠? 약칭인 것 같아요. 예. SBR은 SBR.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플랫폼.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알테오젠, ABL 바이오, 올릭스, 리가캠 바이오 이런 기업들을 상당히 좀 좋게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나온다라고 예. 하면은 반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바이닉스라던가 이러한 기업들이 좀 그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바이오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는 너네들 돈 없잖아. 너네들 매출 없잖아. 글쎄. 이익 없잖아.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금 조달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임상 들어간다고 하다가 그냥 자금 조달하고 이러다가 약간 고객들 투자자들 속이고 상장 폐지되고 그냥 연명하고 이름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알테오젠이라던가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그 플랫폼, 독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글로벌의 유수의 제약사들을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속적으로 이 파이프라인이 확장되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마일스톤이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받을 그 회사의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좀 급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 저는 이제 12월 달에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 이전을 한다라는 만약에 의사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해서 그간에 조금 늘렸던 센티가 좀 개선되면서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전제는 시장이 저는 매우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라던가 조선, 방산에서 수익이 났었던 이 자금들이 다시 스마트 머니가 다시 한번 움직여서 이러한 안 움직였던 섹터들도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단에 바로 보여줬잖아요. 2차 전지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전력 수요 급증하면 사실 이게 또 원전 쪽으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네.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도 바로 이제 실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제가 내러티브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 예. 자세한 답변은 예. 좀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0월 2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올랐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긴 했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라는 소식에 시장은 일단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 이 가운데 이제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호가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또 인텔 같은 경우도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반도체주 주가 행보가 좀 관심 있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2% 올라갑니다. 3,893, 코스닥도 0.98% 상승합니다. 880선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5% 올라갑니다. 98,0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3% 강세입니다. 493,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3% 올라갑니다. 45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5% 상승하네요. 1,179,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2% 가까이 올라가고요. 현대차도 0.6% 올라갑니다. 지금 253,500원, 253,000원 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이제 방산주 쪽으로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많이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0.9% 하락하면서 138,000원. HD현대 중공업은 상승합니다. 583,000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3.4% 강세 78,900원. 기아도 상승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3% 상승합니다. 지금 455,000원, 에코프로비엠 1.5% 올라가죠. 161,800원. 에코프로도 2.9% 상승 중이고 레인보로보틱스도 올라갑니다. 335,500원. 펩트론도 상승 중이네요. 259,000원. 니가캔바이오도 0.6% 올라갑니다. 134,900원. HLB도 0.5% 올라가요. 지금 44,550원. 하마리서치는 좀 떨어집니다. 에이벨바이오 0.9% 상승하면서 85,800원이고 삼천당제약은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역시나 반도체 쪽 다 좋아요.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HBM 다 좋습니다. HBM 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줍니다. 지금 3.4% 올라가요. 154,500원. 그리고 앞서 보셨던 SK하이닉스도 지금 4% 가까이 올라가고 STI도 3.4% 상승 중이고요. HPSP도 3.5%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1.9% 상승세, MK전자도 2%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PSK홀딩스도 지금 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제주반도체가 5% 올라가고요. 네페스도 17,390원으로 4.5% 상승세고 네페스 아크도 11% 급등합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유니퀘스트 다 올라가요. 오늘은 반도체 쪽 다 좋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정유주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좀 유가가 간밤에 좀 급등한 상황에서 SO일, GS 모두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요. 각각 주가는 75,600원. 49,850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5% 강세, 한국석유, 흥구석유도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증권주도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6% 올라갑니다. 24,350원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5% 강세고 키움증권, 부국증권도 지금 3% 이상의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 5,380원으로 3% 이상 올라가고요. 오늘 증권주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증권주까지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설비 쪽도 좋네요. 지금 이제 대한전선이 7% 강세고 일진전기도 4% 올라가고요. 효성중공업도 3% 이상 올라갑니다. 191만 5천. 그리고 대원전선, 재룡전기 다 좋습니다. 한전산업도 올라가고요. 가온전선까지도 2% 상승세고 H현대 일렉트릭도 1.3% 올라갑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96억 원 순매수, 기관도 11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19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는 37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9억 원, 1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이원 90전 하락한 1,436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좋네요. 네, 이제 관건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여부일 것 같고, 왜냐면 워낙 장중에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그게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혹시나 싶어서 아침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니까 대한민국 M2 해서 한번 체크해봤더니 이게 그냥 우상향이 아니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수직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뭐라도 다 올라야죠. 그거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루에 얼마씩 돈이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원전. 네, 그거 답을 들어야 돼요. 원전 안 그래도 우리 저 한때 실장님 왜 그걸 했잖아요. 2차 전지 한참 시장이 중심에 있을 때 맨날 앨범알하고 살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것도 소위 말하는 오라클이란다. 오클로하고 또 이렇게 맞춰야 됩니까? 오라클 살라다가 오클로 산다는 사람들 봤는데. 네. 헷갈리죠. 네. 오클로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는 게 맞습니까, 그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R에서 이제 선두주자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뭐 기업이 이익이 지금 나는 구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적자죠. 적자죠. 네.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전방에서 이것도 이제 아까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방에 SMR 원전을 하는 기업들이 유수의 기업들이 있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이제 앞단에서 하고 미국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큰 리레이팅이 일어났었던 부분들이고 미래의 가치를 급격하게 당겨와서 급등이 일어났었던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차익 실현에도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스터빈하고 그다음에 원전의 주기기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방 산업이 확장될 때 중간에서 그 수혜를 오롯이 받을 수 있는 게 한국의 원전이다라고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충분히 있지만은 미국 기업 대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싼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미국이 밸류에이션을 당겨오면서 한국의 원전도 올랐지만은 그만큼 이제 미국 기업들처럼 그만큼 급등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미국 기업처럼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전이 그렇게 뭐 빠지지 않고 약간 뭐 우상향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SMR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미래 가치가 급격하게 반영이 됐고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게 다시 그러니까 주가상으로 좀 돌아서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원전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 투자자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턴어라운드라는 거죠. 원전 자체가 턴어라운드라는 거죠. 조선도 그러니까 장기 사이클로 15년 이상의 다운 사이클에서 지금 그게 업 사이클로 들어가는 1, 2년의 초기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선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저희가 장기적인 구조적 상승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원전을 했었던 것이 친원전으로 돌아서면서 거기에 미래 기술인 SMR,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 군부대에 진입이 되는 MMR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이제 이 AI 에너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원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실제로 미국에서 SMR 사업에 대한 그 원전에 대한 주기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수주를 받는다라는 시장에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주 잔고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도 쭉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분께서 이렇게 특히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실장님께서 뭐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기로 가스터빈 회사고 이제 실적은 주로 거기서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에 있어서는 SMR하고 엮여가지고 이제 원전 테마로 왔습니다. 주가는. 근데 SMR 관련해서 실적이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얼추 지금 PER이 한 380으로 나오나 봐요. 우리 시청자분 올려주신 게.
그렇다면은 조선이 얼추 뭐 80인데 턴어라운드로 보자면 조선도 마찬가지고 실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건데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사실 작년, 재작년에는 뭐 나오지도 않는 적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밸류에이션이 PR이 낮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갔고 근데 그 시기를 원전에도 저희가 대입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지 PER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맞아. 조선의 예. 한 예. 2년, 예. 3년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2년, 3년 후에는 조선처럼 밸류에이션이 내려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비쌀 수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꼭 이제 투자를 배제해야 되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사실 최근에 보면 순환매도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또 일부 화장품주들 강세를 나타냈고 최근에 대표적으로 이슈가 됐던 종목이 이제 APR 있었습니다. APR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화장품주 쪽으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나요? 장기적으로는 매우 좀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전방 메이커들이 계속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APR, 달바글로벌, 뭐 이런 여타의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뭐 전통의 강호인 아모레퍼스픽보다도 뭐 시가총액이 커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이 생태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그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화장품이 잘 되면서 ODM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ODM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는 몇몇의 이제 그 기발한 사업가들이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글로벌로 이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능력이 있는 뛰어난 사업가들이 이쪽 시장으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디 브랜드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에 맞게끔 ODM에서 잘 제작을 해주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유통망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좀 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존에 뭐 들어가야 된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실리콘2라는 뭐 단순한 유통업체가 아니라 네. 마케팅까지 같이 해주는 업체가 나오면서 인디 브랜드의 성장을 이끌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K컬처의 확산이 일어나면서 이런 우리나라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글로벌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인재들의 유입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가 탄탄해진 부분들, 그다음에 글로벌 소비자들의 그 선호도가 올라가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B2C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그 여파를 벗어날 수 없겠지만은 예. 지금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3분기 실적은 조금 주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세 때문에 이제 미국의 수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금 당겨서 물량을 확보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그 수출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미국향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구간들이 와야지만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사실은 이제 화장품에서는 약간 좀 비수기, 그러니까 실적상으로는 조금 3분기, 4분기가 적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1분기, 2분기가 실질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도체로 좀 수급이 몰렸었던 부분들까지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것들 확인하고 그다음에 4분기로 넘어가면서 수출입 데이터가 미국향 수출입 데이터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이게 조금 주가가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좀 진입하는 부분들로 좀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3, 4분기가 화장품 비수기예요? 연말 원래 좀 소비하고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이제 화장품들의 실적 추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때 오히려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있지만은 실적으로는 그때 조금 슬로우했다가 1분기, 2분기에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과거 예. 패턴이 그랬다는 예, 거죠. 패턴이 그랬었습니다. 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 3,900을 왜 시원하게 못 연하 싶어요. 시장. 네, 시장이 뭐 이 방송하면서 뭘 보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뭐 오픈해야 혹시나 뭐 19금 뭐 나왔나 그거 체크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 시간에. 아니 그냥 예. 어떤 걸 관심 있게 보시나 아니, 이제 아니. 궁금해서. 아니, 보니까 이제 데일리로 보나 위클리로 보나 먼슬리로 보나 이 약간 이 과매수 부담이 시장이 좀 있긴 있나 보네. 그거 하는데. 근데 아까 우리 저 글로벌 비즈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인텔이 실적이 막 좋아졌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지분 뭐 그거 하고 중국식으로 간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했는데 이제 슬슬 양자 컴퓨터 이쪽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분을 갖다가 뭐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확보하는 방안을 자꾸 이제 얘기한다는데 이 양자 컴퓨팅 하면 이거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준 주가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거 그러면 한 번 더 기회가 오는 건가요, 이거? 근데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주랑 네.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미국 얘기하는 거지. 미국. 예. 예. 우리나라에 뭐 양자 컴퓨팅 뭐가 있죠? 그러니까 테마주로 있어요. 테마주로 몇 군데가 있다 보니까 그건 좀 확실히 좀 테마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테마주가 예전만큼 그렇게 주가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개인들이 스마트해져서 예, 예. 그 지금 어떤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테마 ETF를 삽니다. 네. 테마 ETF. 네, 네. ETF를 사고 예. 그 테마 ETF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양자 역학 ETF들도 뭐 여러 개 이제 운용사에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종목도 잘 구성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시장에서 조선이 간다, 뭐 방산이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중소형주에서 뭐 이렇게 테마가 불어서 실적이 좀 적은데 향후에 뭐 이렇게 뭐 어디에 수주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로 해서 주가가 과거 이제 뭐 한 5년, 뭐 7년 전에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그런 중소형주들이 뭐 단기간에 막 10배씩 오르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개인들은 ETF로 좀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런 이제 어떤 섹터에서 대형주, 중형주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잘 워킹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근데 향후에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뭐 불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게 다시 한번 워킹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되게 좋은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워킹을 안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국가 경쟁력과 국가 보안에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미국이 국가 자산으로 편입을 하고 인텔처럼 육성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찍히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 가치를 지금 현재 많이 당겨와서 지금 고평가된 영역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노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미국이 이건 우리는 양자 컴퓨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뭐 좀 돌아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좀 많이 하락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앞서서 2차 전지가 이제 23년도 랠리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그 7월 달에 엄청 뜨거웠을 때 보면은 막 30년, 35년 밸류에이션까지 막 예. 당겨와서 막 싸다 막 이런 얘기를 그랬죠. 했었잖아요. 예. 그런 거 하고도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아까 뭐 계속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SMR이라던가 유리기판이라던가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산업인데 아직까지는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데 근데 다만 정부, 그러니까 뉴스 플로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뉴스 플로우가 조금 멈춰 있거나 아니면은 뭐 소외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좀 빠질 수가 있고 이제 이러한 성장 기업들은 사실은 뉴스가 가장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뜨겁게 지속이 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에서 얼마나 경쟁적으로 이 산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투자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장 초반에 3,900 돌파했었는데 지금은 1.2% 오름세 3,89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0.57% 반등합니다. 876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478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이 240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 231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 현재 87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41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 역시 83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석유와 가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 그리고 증권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자제품과 우주항공과 국방, 건축 제품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AI 관련 섹터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뉴욕 증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반등했고 미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AI 수요로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자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는 네페스아크가 5.4% 오름세로 2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페스도 4.63% 오름세입니다. 17,400원. 제주반도체 3.3% 강세로 21,400원. 오늘 SK 하이닉스가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4.5%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가 다시 한번 50만 원 기록하고 있고요. 유니퀘스트도 2.1% 오름세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역시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여전히 50만 원대 거래가 유지하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2% 강세입니다. 15만 3,100원. 윈팩이 2%대 강세. PSK홀딩스가 3.2% 상승하며 5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DI도 3% 넘는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2만 4,550원입니다. 전력설비 관련주가 최근 호실적을 낸 가운데 강세 보입니다.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등 주요 전력기기 3사가 3분기에도 견조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확산과 데이터 센터 증설이 전력 인프라 투자를 이끈 영향인데요. 북미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면서 향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력설비 관련주 내에서는 A루트가 상한가고요. 일진전기 8.8% 오름세로 48,150원, 산일전기가 4.7% 오름세로 14만 3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5.2% 강세, 거래가 18,870원이고요. 재룡전기도 3% 넘는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는 38,3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상승 속에 정유주 일제히 상승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대형 석유 기업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루 사이에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은 배럴당 61달러 79센트로 전장보다 5.6% 올랐는데요. 이 영향을 받으면서 정유 3사 일제히 강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3.5% 강세로 78,500원. S오일이 3.4% 상승하며 거래가 75,500원이고요. GS까지도 1.9%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49,2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이 좋습니다만 장중에도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환율과 수급 상황도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포모 현상에 무턱대고 뛰어드는 투자자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유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중장기적인 전략도 좀 필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증시타임도 그렇고 하모니도 그렇고 새로운 얼굴들 모셨습니다. 네. 30년 이상 자본시장에 몸담으셨고 지금은 이제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 교수로 있는 황정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시 황 교수를 소개하자면은 저하고는 뭐 대학 동기입니다. 대학 동기고, 네, 삼성생명, 삼성자산운용 여기서 CIO. CIO의 I는 인베스트먼트니까 네네. 칩 인베스트먼트 오피서. 그러니 실제 자산 운용을 90년대 중반부터 런던 가서 막 런던 유럽 주식 주물럭주물럭 했던 친구예요. 예, 그리고 삼성그룹 구조본에서 CFO의 F는 파이낸셜이니까 칩 파이낸셜 오피서, CRO, 칩 리스크 오피서. 네. 뭐 C자 들어가는 건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은 이제 또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저기 한번 뭡니까 오늘 첫 질문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황 교수께서 저기 지금 이제 거의 책이 완성 단계인데 저보고 읽으라 해서 아주 뭐 휙 잘 읽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저자들이 프롤로그에 거의 다 담다시피 하는데, 예, 복리 시스템에 맡기고 당신은 삶에 집중하라. 아니 뭐 주식 관련한 책을 쓴다면서 뭐의 시스템 맡기고? 복리 시스템에 복리 시스템에 맡기고 당신은 삶에 집중하라. 삶에. 아니 종목 분석 뭐 그러고 뉴스 뭐 지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삶에 집중하라. 이래가 어떻게 돈을 봅니까 이거? 뭔가 이게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에서 또 경영학과에서 학생들한테 예. 투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 학생들이 사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뭐 개별 주식이라든가 예. 또 코인을 투자하면서 사실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고 네. 특히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뭐 재산을 형성해야 될지 그런 걸 전혀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제가 안타까워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미래 재산 형성할 수 있을지를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겠다. 그리고 그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까지 저희는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이제 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저도 그랬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시대에는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도 그냥 개별 주식보다는 여러분들은 이제 S&P 500이 그동안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그런 그런 투자 수단이었기 때문에 S&P 500에 투자하고 남는 시간은 여러분 능력을 개발하고 그런 데 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능력을 개발해서 자기 연봉이 올라가게 되면 또 그걸 퇴직연금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자산이 또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좀 책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글쎄요, 아유, 꼰대 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수긍하는 분위기입니까? 글쎄 뭐 학생들 처음에는 뭐 그냥 살짝 안 듣죠 사실은요. 그냥 학생들 뭐 지금 매일매일 주가 움직이고 뭐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그런 얘기 하실 때 보통 보면 이렇게 이거 폰 들고 매매하기 바쁠 텐데. 그래서 학생들은 뭐 계속 예의 바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 정도 아닌데 이제 네.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참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게 된 것도 그런 학생들 중 일부가 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책으로 담아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 책에는 이제 주식 투자의 본질 또 어떤 투자 이론, 투자 심리, 실제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때까지 좀 젊은 세대들이 종합적으로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책을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냥 단순하게 S&P 500에 투자를 하고 남은 시간은 내 삶에 집중하고 그게 가장 좋다,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근데 뭐 그렇게 말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예. 네, 재미없으니까 30% 정도는 70%는 그렇게 하고 30% 정도는 이제 개별 주식 투자하면서 30%. 예, 투자하면서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감도 익히고 네. 경제도 공부하고 네. 그리고 또 운이 좋아서 이제 뭐 또 수익을 내면은 그 네. 수익 가지고 뭐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네, 그러면서 투자에 대해서 네. 좀 이렇게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실제 재미를 느껴야지만 이 그렇죠. 시장에 가까워질 수가 예, 있거든요. 예. 네. 그 30%가 궁금하네요. 그 30% 자산 그 배분하는 예. 이게 진짜 사실은 왜냐면은 젊은 세대들은 여기서 또 수익이 나야 말씀 주신 대로 시장하고 네. 더 친해지고 더 공부하게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학생들 안타까운 게 가끔 수업 가면 눈이 빨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런 친구들 보면 이제 어제 밤에 밤샌 거죠. 밤샌 거거든요. 밤샌 거죠. 네, 근데 밤새서 그러면은 아마 주식이 빠져서 이렇게 눈이 빨개진 것 같아요. 올라갔으면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학생들한테도 야, 꿈잠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꿀잠. 꿀잠. 아, 네. 꿀잠 예, 포트폴리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꿀잠. 네네. 예, 꿀잠 잠을 포트폴리오. 잘 자는 포트폴리오. 그러기 위해서는 네. 한 70% 정도는 이제 안정된 투자라고 30%만 가지고 어떤 개별 주식 변동성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투자 노하우도 배우고 수익도 얻는 거를 찾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도 뭐 우리 또 처음 모시자마자 질문지도 안 보냈던 질문을 막 드려서 그거 합니다만 우리 황 교수님 그때 런던에 갔을 때가 90년대 중반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2000년대까지는 장 엄청 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실적 좋으셨겠네. 네 실적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닷컴 버블 왔을 때는 어디 계셨어요? 런던 계셨어요? 한국 들어오셨어요? 제가 참 감사해야 될 거는요. 네. 제가 이제 96년부터 2000년까지 런던에 있었는데 네. 그때 알다시피 그 닷컴 버블이 아주 피크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그 유럽 시장도 물론 좋았지만 그 유럽 시장을 움직이는 자금은 결국은 미국 유동성. 미국 돈이었죠. 네, 그래서 야 글로벌 시장에서는 역시 미국 이 달러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었고 제가 이제 2001년에 서울 들어왔는데 유럽 시장은 2001년에 제가 이제 주식운용 팀장으로 그 사실은 약간 좀 좋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성과도 좋아서. 근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어쩌면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2000년까지 너무 좋았는데 한국이 네. 2000년에 안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유럽 시장 2001년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2001년도에 빠지기 전에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타이밍이 이게 절묘하네요. 2000년에 예. 한국 시장 너무 안 좋아서 예.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제 전임자가 그래서 이제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그때 이제 임원 자리였는데 제가 차장 입장에서 그 자리를 들어와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됐는데 또 2001년도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 투자 붐이 92년도 자본시장 자유화 때 처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IMF 이후에 블루칩 중심으로 그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도 좋고 네. 굉장히 우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때 우량주 중심으로 대거 투자를 했는데 그게 또 좋은 성과를 거두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주식 투자는 아시다시피 뭐 이게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상황적으로 잘 맞아요. 따라줘야 되는 거 있지 예. 않습니까? 제가 아마 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라떼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네. 우리 황 교수께서 그 이제 실무에서 운영을 하실 때 그 시기 예. 뭐 이쪽 바닥 얘기로 얻어 걸린 거예요. 네. 장 좋을 때 내가 예. 그쪽을 했던 맞습니다. 거고 네. 그게 아니면 힘들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길게 보면은 무상향이라는 얘기하고 네. 이제 중간중간에 큰 크래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S&P 지수를 사서 가는 거는 네. 유효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S&P 지수 역사를 보시게 되면 네. 뭐 사실 제가 2000년 아까 말씀하셨지만 1970년대 좀 어려웠었고요. 그때 인플레이션 어려웠고 그다음에 어려웠던 게 이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닷컴 버블 붕괴, 리만 사태로 인해서 좀 어려웠었습니다. 네. 그때 한 10년 어려웠는데 사실 그때도 적립시로 투자한 사람들은 한 20% 이상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그 외를 제외하고는 S&P 500이 1년 이상 빠진 적은 없었고 대부분이 오히려 빠지는 거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던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P 500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부를 형성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래서 코어 자산은 S&P 500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장보다는 S&P 500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그 한국 시장을 보시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좋은 기업 많이 있습니다. 네네. 세계적 경쟁력 가진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 기업 대부분이 그래서 수출 중심 기업들입니다. 네. 경기 민감형 기업들이죠. 네, 그래서 그 이게 기업 실적이 삼성전자 보더라도 어떤 때 영업이 60조 나다가 10조 날 만큼 아주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외국 투자 입장을 볼 때 한국 시장은 모멘텀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모멘텀.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시총에서 한 2%도 채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또 글로벌 유동성에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그렇게 썩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볼 수 없고 또 그것이 이제까지 또 성과로도 연결됐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그동안에 뭐 여러 주주 환원율도 세계에서 제일 낮고 네. 또 이제 가버넌스 측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개선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방금 정민앵커의 질문이 그 질문과 마찬가지네요. 국내 증시하고 뉴욕 증시 중에 어디에 투자하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까 하는 질문이나 그렇죠. 뭐 다를 예. 바가 없는. 네. 예. 근데 나스닥 아니고 S&P 500. 뭐 나스닥도 괜찮습니다. 나스닥도 괜찮은데 나스닥은 좀 더 변동성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을 좀 더 좋아하시면 나스닥 투자하시고 그거보다는 이제 S&P 500에 뭐 기본적으로 대형 기술주가 다 들어가 있고 뭐 금융 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 좋을 때 수익률로 보면 나스닥 100 그냥 ETF가 훨씬 그거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꿀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S&P가 네. 그렇게 예.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요.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런 거 실무를 다 겸비하고 계신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교수님으로 나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뭐야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죠? 주가는 뭐에 따라 움직인다? 소위 말해서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뭘까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기업 이익하고 금리만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실무에서 보니까 사실은 유동성과 심리가 중요합니다. 유동성 심리. 네, 그러니까 네. 단기적인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사실 유동성과 심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어찌 보면 이제 네 가지 힘이 다 결합이 됐을 적에 강세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가 좀 빠져 있습니다. 뭐가 개인 빠져? 투자자 심리가 지금 예전만큼 그렇게 보통 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강세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기보다는 좀 차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 우리 시장은 이제 고점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예. 투자자들이 이 시장 상승에 참여하지 못하고 네. 계속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개인들 혹시 다 미국 가 계신 거 아닌가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뭐 저도 미국 투자를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저도 좀 데이터하고 깜짝 놀랐는데 예. 그 9월, 10월에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11조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9월, 10월에. 네, 한국 시장 이렇게 좋은데도 11조 정도 예, 매수를 있어서 예. 이제 사실 이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유동성이 뭐 기업 이 실적은 뭐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거고 기업 유동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 유동성과 개인 유동성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은 좀 상황이 좀 옛날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개인들이 그동안 뭐 삼성전자나 2차 전지나 뭐 여러 가지 그 상처가 많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워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이미 팔고 나가서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측면도 예. 있고 문제는 이제 예전에 시장이 국내 시장만 투자했는데 지금은 이제 해외로 미국으로 많이 나가지 네.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증권사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증권사가 환전 수수료라든가 거래 수수료가 아무래도 10배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예, 제가 아는 지인들도 보니까 네, 해외 주식을 이렇게 많이 권유받고 투자하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국내 투자자가 1,400만인데 그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학교에서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도 의외로 학생들이 한국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게요. 다 아니면 코인 아니면 미증.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한국 시장이 개인 유동성이 돌아오면서 올라가길 바라는 거는 아마 새로운 또 시장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시장 모멘텀. 예. 그러면 이제 꿀잠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단기 매매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가 더 유효하다라는 전략, 그 뷰를 갖고 계신 건데 그럼 중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볼 때 개별 주식 투자하고 아니면 이제 주식 종목 선택이 좀 어렵잖아요. 이때 ETF 선택하고 어느 쪽이 더 괜찮은 전략인 거예요? 근데 주식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미래 재산 형성할 수단이 무엇이냐 할 적에 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 뭐 401k로 알려져 있는 퇴직연금을 통해서 그 재산을 형성해 왔고 또 미국 주식이 그 동안에 뭐 연평균 8% 상승해 왔기 때문에 사실 복리를 보면은 뭐 한 10년에 한 2배씩 계속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식하게 되면은 약간 머니 게임적인 성격도 있고 투기로 보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개별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개별주식 투자는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들이 사실은 이익을 내기 어려운 겁니다. 뭐 보고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90% 개인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아, 개별 기업 투자했을 네네. 때요. 한때는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예. 사실은 장이 변동성근 장에서도 손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90%의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경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ETF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ETF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네. 요즘은 워낙에 많이 ETF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장기 투자할 ETF는 사실 주가지수 ETF고 네. 또 그 중에서도 이제 S&P 500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 섹터 ETF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그 어떤 개별 종목 투자가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고 뭐 그 외에도 뭐 테마성 ETF 여러 가지 요즘 뭐 워낙에 뭐 방산 원전이니까 테마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개별 주식 투자 같은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역시 지수를 추종하는 ETF.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대상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 해야 되고 뭐 코스피 200 ETF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성과가 미진했기 때문에 아마 좀 마찬가지 차원에서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뭐랄까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ETF를 통해서 할 것 같으면 뭔가 분산 투자 같지만 사실 어떤 섹터 중심의 ETF는 개별 종목 투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네네. 그냥 몇 개를 섞어놨을 뿐인데 참 그러니 저 지금 우리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랄까 이 S&P 500 지수를 사서 그냥 편안하게 가면서 장기적으로 쭉 가라 하는 이 말씀이 많은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라서 네.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게 아마 우리 국내 투자분들 특히 이렇게 늦게 주식 시작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공감하실 때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뉴스 쫓아가랴, 네. 지수 쫓아가랴, 무슨 뭐 갈만한 상황인데도 못 간다든지 그렇게 당황스러울 때. 네.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 예. S&P 500에다가 뭐 사실은 퇴직금이나 대부분을 거기다 예. 갖고 있고 또 제가 지금 회사도 경영하면서 회사에는 이제 자본금을 이렇게 한국 주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하는 네. 이유 중에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 정도는 제가 한국 주식 투자하면서 시장도 이해하고 또 학생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또 계속 팔로우해야 되는 차원이고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문 투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시다면 예. 좀 70% 정도는 이제 안정적인 데 묻어두시고 30% 가지고 투자하시게 되면은 아마 방송도 재미있고 투자도 재미있고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갈 여유도 좀 생기고. 그렇죠. 예. 그러니. 그리고 확실히 이제 단기 투자로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 이제 과거 경험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비용을 치르긴 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예. 그 학습 비용.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장기적인 관점 투자는 사실 그런 비용을 크게 치를 일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 제가 자꾸 S&P 500을 말씀드려서 한국 주식도 물론 이제 그럴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주주환원 정책이라든가 가버넌스가 개선이 되고 또 기업 이익도 이렇게 어떤 그런 경기 민감성이 네. 좀 더 이제 둔화가 되고 안정적으로 혁신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앞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이 된다면은 뭐 괜찮겠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주식 가지고는 사실은 승부를 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런 S&P 500을 당분간 하시면서 한국 시장도 지켜보시고 그냥 30% 정도만 갖고 투자하시면은 아마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양괄식이네요. 양괄식. 근데 좀 아쉽네요, 시간이. 지금 뭐 3040 젊은 세대 어드바이스 했더니만 보내주신 살짝 팁이 3대 원칙이 복리에, 분산에, 절제인데, 이런 부분 진짜 듣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그거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요.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3,900선 지금 일단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878. 지금 보니까 반도체는 좀 대형주들 조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2차 전지 쪽이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뭐 테슬라가 조금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어제 장 열리기 전만 해도 테슬라 한 5% 밀리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개장전 그런 상황인데 뭐 또 한번 시작했던 시세니까. 그나저나 오늘 우리 정시타임에 이준석 실장이나 하우머니 황정원 교수 두 분 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네요. 네, 어디 저 오디션 나가셨으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라디오 오디션 DJ. 저 라디오 DJ? 그냥 나긋나긋하게. 저는 저기 미스터 트롯 나가라는 말씀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BG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